2021학년도 입시플랜 제4탄. 그러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입시플랜으로 1탄에서 모집 인원에 대해, 2탄에서는 전형 요소와 지원 자격을, 3탄에서는 생기부와 평가 요소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4탄에서는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접은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면접관과 지원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가치관, 태도, 지원 동기, 지식 수준, 품성 등을 평가합니다. 연세대학교 면접 방법으로는 제시문 기반 면접과 활동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형 같은 경우는 제시문 기반 면접 플러스 활동 기반 면접으로 이루어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만. 고른 기회 전형의 연세 한마음 학생은 활동 기반 면접이 실시됩니다. 그러면 제시문 기반 면접의 예시와 활동 기반 면접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한 국가에서 첫 자녀를 출생한 부모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래프 1은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나기 1년 전을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이 이후에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 2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소득 비율이 그래프 1에서 빗금친 영역으로 표시한 영역의 넓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프 2에서 친가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의 소득 비율을 뜻하고 외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소득 비율을 뜻한다. 소득 비율 이퀄 0은 할머니가 전업주부이고 소득이 없음을 의미한다. 질문 1. 그래프 1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2는 그래프 2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지금 여기 문제에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구성해야 하고요. 지금 질문 1에 있어서 답변을 할 때 지금 보시면 팁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는 거에 있어서 대답에 있어서 반드시 이 수치에 대한 언급을 꼭 짚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학생들을 컨설팅을 할 때 보면 그냥 얼렁뚱땅 이거에 대한 설명, 이거 표를 보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뭐 엄마는 아기를 낳았으니 당연히 소득이 감소하고 아빠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 이거는 누구든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 수치를 그냥 스르륵 지나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확실하게 이 수치를 짚는데 이 판단할 때 어떻게 써요? 아무래도 그 수치를 정확히 짚어주면 그 사람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인 점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0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고 그 1년 전이라고 하니까 1년 전에는 엄마 아빠의 분기점이 1로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소득은 0.6, 즉 60%로 지금 되고 있고 아빠는 큰 변동 없이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그 선상에서 지금 줄고 있는데 이거는 엄마가 완전히 전업주부인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뭔가 아이를 보는 거고 만약에 뭐 밑에 표와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태어났을 때 외가와 친가도 큰 변화는 없죠. 처음에는 같은 시점이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외가가 지금 소득이 떨어지고 있고 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엄마가 완전히 놀지를 않았다는 걸 지금 표에서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건 이제 외할머니가 아무래도 아이를 같이 돌봐주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학생을 지도할 때 보면 일단 제시문 면접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팁 중에서 첫 번째 정확한 표의 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제한 시간에 맞춰서 답을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재심문 기반 면접만큼은 뭐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거나 할 때에는 연락을 주세요. 자, 이제 활동 기반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기반 면접이라는 것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소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나 가장이 없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2학년 미적분 1 수업 시간에 뭐뭐뭐 공식을 주제로 조별 보고서를 완성하고 발표를 진행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지금 이 내용 상황을 봐서는 아마 이 친구가 세특의 미적분 1에 뭐가 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교수님들이 보면 세특의 내용들이 되게 화려해요. 선생님들이 뭘 했다 써준 게 내용이 화려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보시면 3학년 사회문화수행평가 과제로 뭐뭐뭐를 사회 문제로 제기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사하였다고 쓰여 있는데 뭐뭐뭐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얘 또한 아마 사회문화 그 세특에 써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수님이 확인 작업으로 질문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학생들 그 생기부 기반 면접을 준비해 주느라고 생기부를 보다 보면 요즘 학생들은 세특이 어느 그 활동보다도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활동도 했어 하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정말 얘네들이 이 시간에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가는 의구심이 가는 그런 활동도 제가 볼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세특에 대한 질문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실제적으로 세특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자세하게 자기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 활동 기반 면접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질문을. 3년 동안 뭐뭐뭐 탐구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2학년 때에는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했는데 동아리 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했나요? 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동아리 활동에서의 이 학생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보통 활동 기반 면접에서 보면 뭐 동아리 활동에 대한 거 또는 봉사 활동에 대한 거 또는 뭐 독서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질문들이 들어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보면 평가를 애들 면접을 준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정해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니까 물론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데 이 생기부 기반 면접은 굉장히 오히려 그 제시문보다도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많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좋게 쓰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래도 활동 기반 면접이 됐든 생기부 기반 면접이 됐든 제시문 면접이 됐든 제가 작년에도 학생들을 많이 보내서 실적이 좋으니까 혹시라도 뭐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 같으면 여기 전화번호 보이죠? 031-273-8864로 전화를 주세요. 전화 많이 주시든가 아니면 댓글로 뭐 상담을 하면 제가 언제든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연세대학교 2021학년도 모집 요강에 대해서 1탄, 2탄, 3탄, 4탄 이렇게 알아봤는데 차분히 1탄부터 4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연세대학교를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준비 과정은 된 것 같아요. 뭐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자세한 거는 점차로 이제 계속 발표가 할 거고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 중에 입시 이야기 계속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